네, 여기는 그 태안 마곤포항 그 주차장입니다. 오늘 그 물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자리가 그 매우 널널해서 네, 주차하시기 참 편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항에 도착해서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왠지 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kum입니다. 역시 뭐 씨알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kum입니다. 씨알이 벌써 이렇게 큰 녀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즌 초반부터 조금 이른 경향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은 반면에 그래도 곳곳에서 거의 성체급 주꾸미들도 종종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계속 그 CR 괜찮은 주꾸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 그쪽에서는 아직도 손가락만한 그런 주꾸미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첫 포인트로 도착한 지금 이곳에서는 지금 나오는 사이즈마다 굉장히 준수한 CR의 주꾸미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계속 나와준다면 오늘 금방 이제 쿨러를 채울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식스TV 레드불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뭔가 살다 보면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날, 오늘은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은 날, 바로 저한테는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이제 운전을 해서 이곳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즐겁고 오늘 하루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예감은 맞은 적이 없죠. 지금 이제 포인트 나와서 약 3군데 정도 찍어봤었는데 그렇다 할 대박 조항은 아니고 그냥 따박따박 뜨문뜨문 하나씩 잡아 올리는 딱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천수만 일대 이곳 지금 보령 태안권 어제 오후에 또 수문 개방을 해서 또 민물 유입의 여파를 어제 오후부터 또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물색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주꾸미 활성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물때는 새물입니다. 새물이고 고조차 약 400에서 500대까지 그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꾸미 낚시하기에는 크게 나쁜 그런 물때 아닙니다. 딱 좋은 적당히 좋은 이제 그 정도 물때고요. 다만 오늘 이제 물색이 안 좋고
민물 유입의 여파로 그렇게 뭐 대박 조항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기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뭐 해가 짱짱하게 뜨고 바람도 뭐 오전 오후 1에서 한 4m까지 굉장히 약하게 불면서 정말 낚시하기는 뭐 괜찮은 기상 요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색, 민물 유입의 여파, 그게 오늘의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이제 쭈꾸미들을 졸업을 하고 이제 갑오징어 출조를 나갔어야 하는데, 원래 이제 윤달의 영향인지 갑오징어도 시즌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갑오징어가 예정되었던 이제 그런 배들도 아직은 뭐 잡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갑오징어 출조 일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쭈꾸미 낚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오늘 뭐 상황이 그렇게 뭐 최상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치 없이 그냥 평타, 약 그래도 뭐 200수 이상 잡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바다로 보내주고, 역시 얘도 10월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프 안에 이렇게 또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먹히는 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할 테니까 좀 사운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이즈, 계속 지금 연타로 지금 이런 녀석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역시나 그 양핀도레 이용했고요. 이제 시즌 초반을 조금 넘어서면서 쭈꾸미 사이즈들이 좀 커졌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긴 쪽에 봉돌을 달고 여기 짧은 쪽에 이제 애기를 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또 채비를 하다가 뭔가 좀 쭈꾸미 활성도가 안 좋다, 바닥에 너무 이제 바짝 붙어서 안 움직인다 싶을 때는 이제 봉돌을 여기 짧은 쪽으로 반대로 달고 이 긴 쪽에 그 애기를 다시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 그 유연하게 그 채비를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민물의 여파인지 쭈꾸미를 잡으면 이렇게 애들이 좀 시들시들합니다. 거의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축 늘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 쭈꾸미들이 특히나 그 민물에 좀 취약한 어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민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잡아 올리는 그 쭈꾸미들 상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물칸에 이렇게 담아놔도 해수를 계속 순환을 시켜도 빨리 죽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잘 하셔갖고 좀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아이스박스로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이 녀석도 이제 바다로 보내주고 제가 10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보다 더 작은 갑오징어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 녀석은 좀 더 많이 키워야겠네요. 자, 11월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9월 1일부터 지금 쭉 사용했던 것은 이제 170 스펙인데, 이 로드를 제가 작년에 아마 10월경부터 그 테스트를 직접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갑오징어 낚시로 테스트를 했고, 그 시즌 후반, CR이 굉장히 큰 쭈꾸미를 상대로 이 로드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로드를 그 시즌 초반 그 쭈꾸미 테스트를 못 해왔기 때문에 원래 9월 1일부터 지금 4차례 이 170 스펙으로 그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역시나 이 로드의 뭐 탄생 배경이 쭈꾸미, 갑오징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낚싯대로 나와서 역시나 뭐 시즌 초반 쭈꾸미 잡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앞부분의 힘새가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원래 이 로드는 제가 쭈꾸미부터 갑오징어 시즌 후반까지 계속 메인 때 혹은 서브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들고 다닐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60 스펙은 제가 작년 그 시즌 초반 쭈꾸미부터 시즌 중반 갑오징어까지 그렇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랜만에 이렇게 써봐도 쭈꾸미 잡기 상당히 괜찮은 로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게 자체가 가볍고 짧기 때문에 굉장히 좀 라이트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낚시를 즐기실 분들은 이렇게 길이가 짧은 이제 160 스펙의 로드도 충분히 사용을 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드 언급을 들 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푸네마스터 이다쿠 시리즈는 쭈꾸미보다 갑오징어 쪽에 모티브를 두고 만든 이제 그런 로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스펙이 약간의 좀 경질성을 띠고 있어서 연질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로드는 그 경질대를 선호하시는 분께 어울리는 이제 그런 로드입니다. 네, 지금 원산도 삽시도권 바다 물색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아무래도 민물 방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안 좋은 물색이 이어져서 오늘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이 뻘물이 좀 가라앉아야 좀 주 조항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그 삼길포 때 출조, 그리고 오늘 마본포항, 그리고 이제 보령 태안권 출조, 이 두 날 다 지금 전날 민물이 상당히 많이 방류돼서 물색이 안 좋고 쭈꾸미들 활성도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런 날 평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민물이 많이 방류돼서 물색이 안 좋거나 쭈들 활성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이나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애기입니다. 애기는 확실히 물의 탁도가 높아서 물색이 안 좋을 때는 그에 맞춰서 애기도 이게 채도가 높은 그런 애기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박색 고추장, 녹색이 좀 채도가 진한 이런 수박색 고추장 애기, 아니면 이렇게 파란색, 진한 파란색, 이렇게 채도가 높은 이런 계열. 실제로 오늘 제가 아침나절 하얀색 몸통 고추장 애기로 상당히 좀 재미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많이 탁해지면서 거기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한 색깔
이 두 가지 색 애기에 이 탁한 물속에서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조과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물색이 안 좋을 때 낚시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캐스팅해서 많이 하시죠. 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캐스팅해서 이제 끌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데, 평소와 똑같이 하시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거의 붙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죠. 바닥에서 많이 흔들어주고 이렇게 막 리프트 막 드래깅 섞어가면서 상당히 좀 빠른 패턴으로 탐색을 내 앞까지 빨리 하는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색이 안 좋은 날은 이렇게 하면 거의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일단 제비를 이렇게 캐스팅 하시죠. 자, 캐스팅해서 제비가 바닥을 찍고 바닥권에서 좀 어필하는 과정, 바닥권에 딱 붙인 채로 이렇게 살살 흔들어 준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액션을 굳이 액션을 주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최대한 거의 질질질질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애기가 뜨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거의 붙지 않습니다.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천천히, 제가 평소에 좀 패스트 패턴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슬로우 패턴으로 천천히 바닥을 끄시면서 애기가 뽕돌이 바닥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끌다 보면 내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무게가 일순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쭈가 이제 와서 살짝 붙은 건데, 그럴 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후킹을 하시면 또 그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확인이 됐을 때 살짝 감아주고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한 게 캐스팅 후에 바닥에 바짝 붙인 채로 거의 질질질질 끌면서, 그리고 패턴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활성도 좋지 않은 쭈들이 근처에 지나갈 때 살짝이나마 올라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바닥 찍었고요. 바닥에서 좀 흔들어줘서 어필 시키는 거는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별다른 큰 액션 없이 슬로우 패턴으로 바닥만 질질질 천천히, 거의 뭐 평소 액션이 한 바퀴 패턴이면 지금은 그 반 바퀴 패턴으로 천천히 바닥만 질질 끄시다가 내가 질질 끄는 힘이 어느 순간 살짝 제동이 걸린다 싶으면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좀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이렇게 나는 활성도 안 좋은 쭈들을 위해서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되는데 선장님이 좀 배를 못 잡거나 물살이 빨라서 조금만 끌어도 채비가 자꾸 뜰 때, 그럴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에는 뭐 거의 제 앞까지 다 끌고 와서 다시 배의 흐름 그대로 채비를 맡기면서 살짝 모아졌는데 이렇게 작은 쭈꾸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잘 나올 때 막 은하 타임 생각해서 급하게 캐스팅 액션을 병행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이런 상황에서 잡을 수가 없는 자칫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패턴을 상당히 느리게 그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제 캐스팅을 해서 채비를 내 앞까지 다 끌고 왔을 때, 그럴 때는 더 이상 이제 끌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배 흐름, 조류 흐름 그대로 채비를 맡깁니다. 맡기고 뽕돌을 바닥에 끈만 살짝 붙인 채로 광어 다운샷 하듯이 그냥 가만히 대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갑오징어 낚시 하실 때 그 초리대 끝보기 낚시 하시죠? 이게 쭈꾸미 낚시에서도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끝보기 낚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초리대 끝을 계속 보면서 만약에 노을이 있으면 초리대가 움직이는 그 박자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채비 날릴 때도 초리대가 숙여지는 일정한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주시하면서 그게 달라짐과 동시에 후킹을 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채비를 물 흐름에 그대로 맡겼을 때 내가 하는 이런 일정 상태에서 어느 순간 좀 더 숙여지는 이럴 때 이제 후킹을 하시면 되는데, 끝보기가 그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초리대가 좀 더 많이 숙여지는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초리대가 이렇게 노을이 좀 있을 때 노을 박자에 맞춰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갔다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거나 올라가서 잠깐 멈칫 거린다거나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그냥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끝보기 낚시의 포인트는 빈 채비의 그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서 더 숙여지든 잘 가라앉지 않든 아니면 바닥 찍는 느낌이 안 나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끝보기 할 때 좀 후킹 미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후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입질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좀 후킹 미스가 두려워서 의심이 가는데도 후킹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터득할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쭈꾸미 낚시에서 무게감 확인 없이 끝보기만으로 감지하고 후킹하는 이 동작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늘처럼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날, 그럴 때 바로 하시는 것보다 좀 더 활성도가 좋을 때, 쭈꾸미가 잘 나올 때, 누나타임 그럴 때 한번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신 후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번씩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끝보기로 무게감 없이 그냥 초리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숙여지길래 그냥 후킹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만 충분히 사람이 감지할 만큼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이 끝보기의 핵심은 그 변화의 감지입니다. 평소 내 규칙적인 내 초리 끝의 힘새를 눈에 충분히 익히시고, 거기에서 뭔가 달라진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입질이나 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조금 이제 더 내려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붙어 있네요. 별도로 이제 무게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채비 바닥에 붙인 채로 그냥 조류 방향 그대로 다운샷처럼 운용을 하면서 초리 끝에 민감한 변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쭈꾸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갑오징어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시려면 평소 이렇게 무게감으로 확인을 해서, 혹은 갑오징어의 입질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후킹하는 거 외에 무게감 확인 없이 그냥 초리대 다름 그것을 감지하고 후킹하는 이 방법도 반드시 익혀 두셔야 한 단계 실력이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녀석인데도 충분히 초리 끝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캐스팅을 했고 큰 액션 없이 슬로우 패턴으로 바닥을 질질 끌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바닥 찍고 조금 바닥에서 어필을 좀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비가 내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드래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조금씩만 당겨주시면은 충분히 그 변화를 또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비가 다시 내 앞까지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끝보기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뭔가 조금 더 숙인 것 같은데 후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한 번 초리대가 조금 더 많이 숙여졌는데 역시나 쭈꾸미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쭈가 애기에 살짝 올라탔는데 내가 그것을 무게감을 확인하겠다고 노드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살짝 붙어있는 쭈가 먹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한 무게감을 체크한다기보다 이런 끝보기로 올라탐과 동시에 후킹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끝보기 낚시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 자체가 조금 이제 지루하고 뭔가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이제 캐스팅을 해서 좀 과감한 액션을 주면서 내 쪽 라인까지 빠르게 탐색을 하면서 빠르게 잡아내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최근 이틀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갑오징어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지금 벌써 10마리 넘게 나온 것 같고요. 아직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 이런 사이즈가 많습니다. 다들 돌려보내고 제가 10월 달에 다 잡아갈 겁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낚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처음에 포인트 도착했을 때 거의 간조 무렵이었습니다. 간조 무렵 때 그때부터 바로 피딩이 좀 시작돼서 짧게 길진 않겠지만 약 3-40분 정도 잠깐의 피딩 때 조금 많이 잡았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초들물 지나서 이제 중들물, 끝들물 이렇게 진행되면서 물색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만큼 이제 쭈꾸미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만조 즈음에 만조가 다 될 무렵부터 또 다시 쭈꾸미가 또 바짝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지금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들물 때보다는 날물 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후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제 마지막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선장님이 웬만해서는 연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오늘 뭐 9월 1일 이후로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제가 영상에 잠깐 담았었는데 구간 뭐 바다 물색이 황토색을 지나서 거의 뭐 녹물 같은 이제 그런 물색이 좀 있는 곳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쭈들이 몰려있는 그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항도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오늘 뭐 저 아침에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낚시뿐만 아니라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결과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원래 그렇죠. 뭐 항상 그런 뭐 좋은 예감은 잘 맞는 적이 없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잠깐이나마 구간 짧은 그런 피딩 타임이 있어갖고 그 짧은 시간에 좀 많이 걷어들이는 쭈꾸미 때문에 잡은 양이 뭐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선방한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뭐 주말이랑 월요일 정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조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뜻밖의 수문 개방 때문에 어제 일요일부터 월요일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리가 이제 대사리입니다. 대사리 기간 물의 양이 많은 만큼 이렇게 민물 섞인 이런 홀물들 대사리 기간에 좀 많이 빠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